안녕하세요. 세금자 알려주는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전세 놓으신 분들 월세가 아니니까 세금 걱정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특히 올해부터 간주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세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주택자도 간주 임대료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주 임대료가 무엇인지, 세금은 어떻게 절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왜 세금이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국세청에서는 이 보증금을 받으면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자만큼은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주 임대료입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해서 3주택 이상인 경우 간주 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는데요. 2026년부터는 고가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전세 놓고도 세금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이제 감이 오시나요? 세무서에서는 주택수가 2주택인지 3주택인지 그리고 월세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관련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첫 번째로 매년 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각자의 소유주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수가 몇 주택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세대의 주택이 2주택 이상이다라고 하면 집 두 채 모두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은 주택에는 임대를 하거나 월세를 납거나 하겠죠.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임대차 내역을 구청에 등록했거나 하는 경우에 정보를 파악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당연히 하는 절차가 있죠. 바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의 임대차의 보증금 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에도 세입자분들이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해서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취합하면 주택수와 월세와 보증금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는 2주택 이상자에게 우편을 보내거나 월세가 있는 분들에게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 거죠.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었는데요. 그 신고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세무사님, 작년과 보증금이 똑같은데 왜 올해 수입이 더 커졌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간주임대료의 인상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은행 이자율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재작년까지는 2.9%의 간주임대료 요율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2024년부터는 3.5%의 간주임대료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계산된 금액이 커지겠죠.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숫자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전세보증금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2023년에는 간주임대료가 1,218만 원이었지만 2024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1,470만 원이 됩니다. 보증금이 같더라도 252만 원의 수입이 증가한 거죠. 그만큼 수입이 증가했으니까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우선 받게 된 보증금을 전체에 합산을 하고요.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은 차감을 해줍니다. 차감한 후에 60%를 곱하고요. 여기에 3.5%의 이자율을 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의 합계가 10억이다 라고 하면 10억에서 3억을 뺀 7억이 되고, 7억에서 60%를 곱한 4억 2천에 3.5%를 곱하면 1,470만 원이 간주임대료로 임대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모든 분들이 과세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고,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2026년부터는 고가주택인 경우라면 2주택 이상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포함이 되지 않는 소형주택이 있는데요. 이 소형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보증금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줄이는 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소형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형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서 증여를 고민하시거나 가족끼리 명의 분산을 하시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60%를 차감해주고요. 미등록인 경우에는 50%를 차감해주고요. 기본공제의 금액도 등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400만 원을, 미등록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200만 원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해당 주택을 오래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모든 세금은 기한 내에 신고해야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를 마치실 수 있고요. 보증금은 세금이 당연히 없겠지라고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주임대료에 해당이 된다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하셨죠?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세금 정보를 전달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